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이 해가 바뀌고 벌써 1월 10일,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10시경에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앞서가지고 이제 검찰청장 앞에서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제 준비된 그런 연설하는 걸 봤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정말 굉장히 이제 걸려서 제가 오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정말 정치인 중에서도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야당의 이제 대표를 맡은 사람인데, 정말 제가 이제 그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든 체육인이든 어떤 직업을 떠나서 사람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행동할 때 이제 법이나 도덕에 앞서서 우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신병자나 이런 특수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오늘 검찰청사에 가게 된 것은 정말 그분 말대로 정치 탄압이나 어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에서 이제 정말 이재명이란 사람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일,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 대통령 경선을 전후해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다 지적돼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을 사법기관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느니 안 하느니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끝에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출두하겠다, 자기가 떳떳하게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소환이 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말하는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검찰에서 이제 자기를 일방적으로 덮어 씌워서 이제 죄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을 상대할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법원을 상대로 해서 흑백 시비를 가리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로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혐의 사실이 있을 때 검찰 소환을 받고 이제 가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어떤 법 앞에서 이제 불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면 에티켓이 이제 도인데,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잘못한 게 없이 자기가 억울하게 이제 불려왔으니까 가서 이제 어떤 법원에서 어떤 흑백을 가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뒤에 이제 배석한 사람들 보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이제 정치를 갖다가 이제 정말 아주 어렵게 만드는 정말 악질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몇 명이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이제 건방지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나이적으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인생을 더 산 입장에서 정말
충고드리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그런 모든 국민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건 뭐 의무라면 의무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검찰은 그런 것을 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서 객관적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해서 법적으로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는 건데 검찰에 불려가는 걸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이제 가가지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정치 탄압으로 어떤 정권이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정말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국민 앞에 이제 오도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이재명 씨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 앞에서 야당의 대표니 뭐 자기가 무슨 정말 어떤 참 대통령 후보를 나온 어떤 참 존경을 받아야 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그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 언론 신문에 이제 사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문제를 삼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 사실 외에도 전과 사범 그 전에도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죄로 이제 전과 사범이라는 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다 그 자기 어떤 과거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 이재명 씨는 볼 때마다 정말 뻔뻔스럽다는 그런 생각 말고는 정말 어떤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뭐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로서의 저기보다도 저런 정말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 무대에 정말 등장을 하게 됐는가. 저 사람은 어떤 과거가 있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자녀 교육 문제다 등등 해가지고 돈 1억을 만져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7, 80%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 이 뭐 말하는 거 자체가 무슨 400억을 어떻게 했다, 1000억을 어떻게 했다, 무슨 그 대장동 사건을 갖다가 뭐 무마개에서 무슨 언론 어떤 신문사 기자한테 무슨 뭐 6억을 줬다, 7억을 줬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런 얘기들이 어떤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래도 정체성을 가지고 이만큼 발전해가지고 이제 세계 6위권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 이제 며칠 뒤에 하는 G7이라는 건 그레이트 세븐이라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 7사람을 이제 통해서 하는 얘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식 멤버가 아닌데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거기에 G7에 초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위상이 이제는 10년 전, 20년보다도 더 이제는 정말 세계인들의 어떤 그런 주목을 받는 나라에서 말해요. 소위 현재도 어떤 그런 야당 대표라는 그런 중책을 맡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게 이 방송이 오늘 하는 방송이 단순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만 상대로 한 얘기입니까? 국민 전체가 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다 볼 수 있고 외신 기자들도 보고 또 보도 통해서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보는 그런 방송인데 너무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 그리고 말하는 수준이 이거는 양아치 수준이지 이게 뭐 정치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겸해서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정말 나이 먹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지금 양식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했던 일이나 대통령 취임해서 가는 일은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살신성인의 그 자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보 문제 그 무인기가 지금 어떤 그 비행 경계선을 침범한 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임시 국회를 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책임이지 윤석열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멀쩡한 걸 9.19 합의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60만 군 저기를 갖다가 무력화 시켜놓고, 그리고 그런 김정은이가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 실험하고, ICBM, SLBM 어떤 그런 미사일 시험하고 온데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해서 한 게 뭡니까? 뒤로 이렇게 돈 퍼주고, 국민도 모르게 무슨, 송금해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를 해서 이제 어로 감독하던 그 공무원이 공해상에서 이렇게 참 조난당해가지고, 북한 영역으로 떠내려가가지고 정말 참혹스럽게 이제 화형, 죽은 시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또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이 한마디 김정은이 상대로 말한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국력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 위치를 보든지 북한하고 당장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겁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두려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한 짓이라는 건 안보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나 가장 옆에는 일본하고 또 불필요하게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미국하고 관계도 어렵게 만들어. 지금 일본하고 관계. 그거를 누가 지금 다 보고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말이에요. 이 민노총, 전교조, 이 빨갱이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혼란시키고 그런 집합적인 군중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그 지경 만들어도 말이에요. 무슨 정권 차원에서 무슨 문재인 정부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뒤로 달래고 그 세금 퍼지고 그래가지고 늘려놓은 거는 빚만 이제 1,000억이 넘게 이제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늘어난 그 부채에 대한 지금, 이자를 갖다가 물어줄래도 말이에요. 도대체 한 달에 몇 조씩을 가외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부채를 감당하게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빚을 늘려놓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정말 검찰에 소환돼 있으면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우선 무릎 꿇고 우선 석고 대제부터 하고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마 속으로는 아마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명서식에 이제 그런 연설하면은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자기 편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정권 우리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이라도 이제 해줄 것처럼 아마 기대하고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헌법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어떤 법과 상식에 맞춰서 해나간다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전 정권에서 이제 그게 어질러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나 이제 그걸 모든 것을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신다는 그 대통령의 그 뜻은 저는 존경하고 정말 적극 지지하는데 거기에 앞서 더 중요한 일은 대통령이 아셔야 될 거는 특별한 어떤 그 변화가 없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5년 있으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는데 마무리를 못 지면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민노총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어떤 그 대통령이나 이제 그 지금 국토부 장관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정말 법의 원칙대로 이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수그러들었지만은 저 사람들이 뒤로 지금 더 이제 무슨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더 크게 이제 퇴진운동 쪽으로 이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께 부탁드리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헌법을 정지하더라도 이 국회에 지금 이 비생산적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지금 저 무임기 넘어온 게 그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해가 넘어온 겁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에 이 도대체가 안보 문제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무슨 국정질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재인 그 정권 사람들하고 가서 해야지 그게 어떻게 무슨 국회에서 무슨 그걸 국정질의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뭐 무슨 얘기가 할 게 있다고 그걸 국정질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해요. 저 같으면은 육해공원에서 정말 그 아직 그런 정신이 오염되지 않은 20대 말이에요. 정말 정신력, 육체적인 힘이 있는 정의원 10,000명 뽑으세요. 10,000명 뽑아가지고 이런 그 쓸데없는 그 집회, 사람들 군중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그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 지금 썩어 빠진 언론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아마 몇 명 정도 국민들이 그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전혀 흐름 자체가 이 국가 현실이나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도 주장하고 뭐 뒷돈을 누구한테 받아먹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썩어 빠진 언론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바꿔보려고 그 젊은 기자들하고 좀 친해져 가면서 어떤 그런 언론의 방향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했더니 아무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친화력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래,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기자회견 하는데 그 쓰레빠를 신고 와가지고 대통령이 뭐 자기 집 무슨 하인입니까? 그런 예의, 그런 저기도 못 갖추는 사람들이. 그리고 MBC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애써서 그 대통령 가서 외교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막으로 그냥 그 뒤집어가지고 말 가짜 뉴스 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시키려고 그런 언론사 기자를 갖다가 꼭 전용기에다 태워가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제재 못하면은 그럼 대통령을 뭐 시키는 것만 하고 자기는 저기 못합니까? 근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뭐 언론 탄압을 했느니 차별을 했느니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국회의사당에서 무슨 김건희 여사 또 끄집어대가지고 무슨 뭘 한다고 뭐 그게 표현의 자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갖다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하려면 꼭 국회의사당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회 시설을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사건건이 문제 삼을 때는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그런 이제 주장들 하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정말 그 엉터리 같은 질문을 국정조사다 무슨 국회 제가 이제 생각나서 이제 하나 얘기하는데 이상민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장관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국회 법사위원회 불려가가지고 질문하는데 난 그 여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례로 갔는지 뭐로 해가지고 표를 받아서 간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경찰이 범인 잡아다가 신문하는 것 마냥 말이야. 당신 직책이 뭐냐고 말이야. 이상민 장관이 몇 명 안 되는 국무위원 중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릅니까? 뻔히 쳐다보면서 직책을 얘기하라고.
그 얘기 안 하니까 하라고 막. 이거 무슨, 그게 무슨, 그리고 도대체 질문한 내용이, 그거 질문하면 뭐하고, 질문 안 하면 뭐,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이 그래, 그 국민들 보는 그런 그, 데서 그 질문이라고. 그래도 언론에서 한 가지 그런 사실을 갖다가 코멘트하는 언론사도 없어요. 정말 대통령께 이제 거듭 부탁드리는데, 그 살찐 성인의 그런 결의를 가지고 했으면은 초지일관해가지고 시간을 아껴 쓰고 우선 제가 얘기한 대로 한 10,000명 국방장관에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들 잘 해가지고 말해. 그 쓰잘데없이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그 언론 제대로 그 자기 역할 못하는 놈들, 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세금이나 축내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나 전두환 대통령 꼭 번번하는 거 아닌데 3,000교육대 시기 하여튼 뭐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질서를 계도하자는 말이에요. 이거 깨진 독에 물 붓깁니다. 오늘은 그 새해 초에 정말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오늘 마이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